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동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내용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딱 존재하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이퀄 제로 x1 y1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되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절대값 이런 형태로 계산되는 것이 거리가 되겠죠.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좀 적용해 가면 되겠습니다. 직선의 방식 딱 나와 있으니까 루트 3제곱 더하기 4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2, y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6 해서 절대값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해주면 5분의 처리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16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는데, 자, 뭐 절대값 이렇게 처리할 거니까 뭐 계산 결과는 플러스 2 해서 결과 깔끔하게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가 이제 평면이론, 특히 이제 직선과 관련된 문제풀이를 할 때 점과 직선과의 거리는 아이디어로서 많이 이용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방정식이 나타내주는 원의 중심 반지름의 길이를 척척척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4x 돼 있으면 우리가 원 만들면 완전제곱식 형태가 되니까 플러스 4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변에도 플러스 4를 더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y제곱 플러스 6y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플러스 9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12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플러스 12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고, 이 부분들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13에 25가 되죠. 그럼 5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형태. 자, 그렇다면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반지름 5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죠. 자, 이때 이제 a, b, r 요 값들 모두 다 더하게 해달라. 그럼 뭐 깔끔하게 0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원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뭐 표준형 형태로 좀 정리해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그런 문제가 유형이 되겠습니다. 네 점이 주어져 있는데 곡시점으로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가야 되겠다. 평행사변형이요? 그럼 평행사변형 모양을 쭉 만들었을 때 가령 A, B, C, D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평행사변형은 어떤 성질이 있는 걸까요? 대각선을 쭉 이렇게 그었을 때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 이런 이론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두 점에 교점, 두 대각선의 교점을 구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바로 이제 중점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AC의 중점, 그 다음에 BD의 중점 이렇게 구했을 때 결과가 이제 같아져야 되는 부분 것이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2 더하기 5, 그 다음에 2분의 4 더하기 3 해서 이렇게 구한 거 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 더하기 a 하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한 부분들이 결과가 이제 같아져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구해서 이제 좌표를 구했는데도 이 값을 또 더하기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일단은 뭐 2는 이렇게 좀 다 소거해 가면서 계산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2 더하기 5는 이퀄 a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a 값은 그럼 이제 6 이렇게 결과 나오면 되겠고, 4 더하기 3 결과는 마이너스 1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b 값은 그러면 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겠죠? 자, 이렇게 뭐 계산 결과가 나온 거니까 이때 뭐 a 더하기 b 해서 16을 구해가면 14를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평행사변형 그렇게 되면 이제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 그래서 이제 뭐 중점이 일치한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풀이법이 되가는 거니까 평행사변형 해주면 이제 반드시 좀 기억해서 우리가 이제 효율적으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세 점 OAB를 곡시점하는 삼각형 OAB에서 각 O의 이등분선이 AB와 만나는 점을 C라고 했다. 이때 이제 좌표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OAB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각의 이등분선 해서 이제 만나는 점이 C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삼각형에서. 그럼 이제 뭐 OA 변 길이, 실질적으로 변 길이를 구하게 되게 되면 여기가 이제 O 이렇게 좀 나오고,
OB 변 길이를 구하게 되게 되면 이 길이는 뭐 10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B가 그럼 이제 뭐 AC하고 그다음에 이제 B도 이제 5대 10이니까 뭐 1대 2가 되는 그런 점이 C점이다. 즉 AB의 내분점 구해가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4,3이라는 A점하고 10,0이라는 B점이 있을 때 이걸 이제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좀 구해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3분의 해서 이제 크로스 해가지고 10에다가 더하기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3분의 0에다가 그 다음또 어떻게 되는 거야?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3, 6, 18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6,2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니까 뭐 좌표 두 개를 뭐 더하기해서 8 구해가는 거는 무난한 분리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딱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떤 성질이 있느냐, 변 길이들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이 만나는 이 사이의 B가 역시 이 변 길이 B하고 이제 같아집니다. 라는 요 성질, 이 성질을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풀어야 돼.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내분점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냥 문제 내기가 뭐하면 전형적인 패턴으로 출제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점을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넓이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자, 원을 그리는데 X축과 Y축이 이제 동시에 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나야 되는 점이 마이너스 1,2 이렇게 이제 2사분면에 있다는 걸 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중심 좌표가 그럼 이제 X를 기준으로 좀 따질까요? 아니 뭐 양수를 기준으로 따지면 되고 좋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1,2다 이런 형태로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원 방정식이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이꼴 a 제곱. 중심좌표하고 반지름은 또 같아지겠죠. 이렇게 접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 이 부분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이건 좌표를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1의 제곱, 그 다음에 a-2의 제곱은 또 a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a제곱, a제곱, a제곱 정리해서 a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6a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1, 4해서 5는 이걸 제로 해서 처리해서 두 개의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인수분해해서 a-1, a-5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이제 a 값이 좀 나와질 텐데 문제에서 이제 넓이 합을 구하라. 즉 지금 a 값이 1하고 5가 이렇게 나왔던 얘기는 이게 이제 뭐 반지름이 되겠죠. 그죠? 반지름이 이렇게 처리가 된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될 원 넓이는 파이 r 제곱 2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넓이 합 구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26파이가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이 문제 풀이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점은 x축과 y축에 접한다 그러면 이제 중심 좌표하고 이제 반지름 사이에 연관 관계가 있다 이 부분들인데 이렇게 이제 주어진 점 자체가 이제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서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식 자체가 조금 이제 부호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13 사분면 형태인지 24 사분면 형태인지에 따라서 물론 뭐 그냥 다 모두 다 양수라고 처리해지면 1, 2, 3, 4 사분면이 모두 다 다른 거긴 하지만 요게 이제 중심 좌표를 놓는 부분들에 이제 특히 이제 부호를 좀 신경 써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니까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처리해가는 부분들 신경 좀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6번 이어집니다. 두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4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알려져 있는 직선부터 하나 좀 그어볼까요? y는 2x-4 이렇게 된 거니까 직선 방정식 뭐 가볍게 좀 풀면 되겠습니다. 됐죠? 4사분면인데 x축이 좀 너무 밑으로 쳐들어갔네. 자, 되어 있습니다. y절편이 이제 마이너스 4 처리해주면 되겠고 x절편이 뭐 2 정도 처리해서 쭉 직선의 방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여기가 좀 2쯤 되는 것 같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리될 이제 직선 부분인데 요거 직선을 좀 해석을 좀 잘해야 되겠죠? 우리가 k 공통 처리해주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k에 대한 항등식 개념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각각 이제 0 만드는 이런 값들을 좀 처리해주면 이 점을 지나는 이렇게 처리되겠고 주어진 직선을 또 다른 관점에서 y는 하고 정리하면 kx 이렇게 들어가니까 기울기 k 기울기 k인 직선 이런 형태로 좀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쭉 이렇게 찍고요. 이렇게 점을 좀 찍은 상태에서 자, 4사분면에 만날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사이에다가 그으면 되겠죠. 사이에다가 그게 되면 이제 4사분면에서 만날 거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 이제 경계에 해당하는 그런 직선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 좌표는 2, 0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3만큼 변할 때 y가 1만큼 변하니까 이 기울기는 3분의 1이 되겠고 여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1만큼 변할 때 y 값이 3만큼 감소해줘.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여기 사이가 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이 되겠습니다. 자, 뭐 4, 4분면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해석을 이제 어떻게 좀 잘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좀 이렇게 4, 4분면에서 만난다 하면 둘의 뭐 연립방정식 가지고 교점을 구해서 교점의 x좌표, y좌표의 뭐 부호를 통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그래프를 통한 해석을 정확히 잘하는 거죠. 알고 있는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미지수에 들어있는 그래프를 해석을 이제 이렇게 잘하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조금 까탈스럽긴 하지만 직선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전형적인 패턴에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점 AB를 잇는 선분 직선 AB 위에 있고 주어진 값을 만족시키는 모든 C Y좌표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B 길이하고 그 다음에 BC 길이 B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3대 1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내항하고 외항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해가는 거니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치 관계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A하고 B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AB 길이를 3이라고 했을 때 BC 길이가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3등분 해가지고 1 되는 요 지점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2대 1 이렇게 되겠죠. A에서부터 길이는 이제 3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요 부분들은 이제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자, 해석은 이제 위치가 이제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A, B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A, B 길이를 3이라고 했을 때 BC 길이가 1 돼서 조금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제 C를 저 바깥쪽에 처리해주면 그럼 이 길이가 전체가 그러면 4가 되는 건가요? 여기가 3,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죠. 그럼 이제 4대 1로 외분하는 곳에 C가 있어도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4,2하고 5,8 이렇게 좌표가 주어져 있는데 2대 1로 내분점 이렇게 되는데 이제 Y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X좌표는 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분점 구하면 3분의 Y좌표만 계산하면 되죠. 크로스 형태로 2, 8, 16 그 다음에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해서 3분의 18이니까 6 해서 이제 결과를 나오면 되겠고 그 다음은요. 자, 4대1 외분점 그 다음에 4대1 외분점이니까 빼기 해주면 또 3분의 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대1이었으니까 어떻게 되죠? 크로스 해주면 4, 8, 32 빼기에다가 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계산 결과 10 이렇게 결과 나오는데요. 됐습니까? 그래서 Y좌표 두 개를 구했습니다. 자, 뭐 X좌표도 구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좀 싹싹싹싹 구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Y좌표 합을 구해달라. 그럼 뭐 당연히 16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무엇을 구해가는지를 결정해주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냥 주어진 식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 이제 확실하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써놓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AB 길이 자체가 이제 3이라고 뚝 놓은 상태에서 B에서부터 C로 가는 이 거리가 안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깥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알아보는 거죠. 됐습니까? 자, 정확한 이제 위치 파악을 해가는 과정이 이 문제의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내분점, 외분점에서 B 자체가 어렵지 않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 다음 과정 무난히 좀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느 동아리 학생 전체가 긴 의자에 나누어 앉으려고 합니다.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5명이 남고 그럼 이제 의자 수를 뭐 X라고 처리하게 되면 4x 이렇게 주면 학생 수가 좀 처리되겠죠. 5명이 남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학생 수가 쭉 n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근데 5명씩 안 깨지면 의자가 2개가 남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 동아리 학생이 68명을 넘지 않을 때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제 의자가 2개가 남는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의자가 어떻게 되죠? 뭐 의자 개수가 쭉쭉쭉쭉쭉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2개를 빼버리게 되면 요 앞에 개수가 그럼 이제 x 마이너스 2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의자 부분, 요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요게 이제 모두 꽉 차게 앉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꽉 차게 앉는 부분들은 여기 이제 x-3개까지는 꽉 차게 앉고, 그 다음 의자에 이제 몇 명이 앉을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해석을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5명씩 앉은 거니까 x-3 요게 꽉 차게 앉는 것보다는 학생 수, 즉 4x 플러스 5가 좀 더 커야 되겠죠. 같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5의 x-2 이제 꽉 차게 앉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식을 세워가면 되는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5x-15, 그 다음에 4x 플러스 5 처리해주고, 그 다음은 또 여기는 5x-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열심히 풀면 되겠네요. 여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처리가 되겠고, 20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걸 풀면 또 어떻게 되는가요? x가 이제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럼 또 1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처리되면 x 값은 15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다 해서 값이 돼갈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4x 플러스 5라는 이 부분들이 이제 학생 수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문제에서 보게 되면 또 얼마를 넘지 않는다고 했죠? 68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68보다 이제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런 또 값들도 좀 계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된 거니까 4x가 63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15점 얼마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좀 넘지 않는 그런 이런 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범위에서 이거보다 이제 x 값이 좀 작아야 되는 그런 형태라면 당연히 가능한 x 값은 얼마가 되겠죠? 15가 되겠죠. 자, x 값이 15다라는 이야기는, 이건 뭐 의자 개수가 이제 15개가 되는 거겠고, 그럼 학생 수는 여기다 60에다가 5를 또 더하게해서 학생 수는 그러면 얼마? 65명이었다.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뭐 1차 부등식을 좀 세워가는 그런 응용 문제인 거죠. 맨 처음에 이제 학생 수 구하는 부분, 뭐 이 부분 문제는 무난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의자가 2개가 남는다 이런 형태 할 때 2개 의자 빼버리고, 이제 요 의자에는 이제 학생 수가 이제 적어도 이제 한 명 좀 앉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 x-3까지는 꽉 차게 앉는 것보다는 학생 수가 크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 이제 꽉 차게 앉을 때보다는 이제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형태. 그죠? 처음에는 조금 까탈스러울 수도 있는데, 뭐 패턴적으로 뭐 이렇게 뭐 의자에 앉는 1차 부등식이니까 또 다르게 뭐 응용될 뭐 요소들이 좀 적은 거니까 몇 번만 정확하게 좀 연습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주어진 값을 만족시키는 200여의 자연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제로 되어 있는데, 이거 뭐 당연히 인수분해해서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바로 요 2차식에서 허근이 나오는 거죠. 한 근이 오메가라고 해주면 당연히 오메가 혈내근을 가져야 되겠고, 그럼 뭐 두 근의 합 부분들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1, 뭐 이런 근거하기 세관계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엔 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0이 돼가는 그런 형태들, 뭐 이런 것들이 뭐 기본적인 항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세제곱은 뭐 1 되는 것 뭐 당연한 거고요. 뭐 이러한 좀 기본적인 항목들을 기억해가면서 주어진 식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메가 2n 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 n 제곱인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면 또 마이너스 1이 되느냐 이런 거 물어봤는데, 자, n이 1이 되게 되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는데, 그러면 여기 주어진 2차 이 부분들을 뭐 첫째하게 좀 잘 이용해야 되겠군요. 그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항시키게 되면 뭐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오메가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이 부분 좀 맞습니다. 그럼 n이 2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4제곱 더하기 1분의 오메가 제곱 처리가 되는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는 이제 오메가 더하기 1이 되겠고 오메가 제곱 처리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 또 다시 이 식에서 이제 오메가 플러스 1 처리해 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이렇게 제곱 처리하니까 또 마이너스 1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n이 3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오메가 6제곱 더하기 1 오메가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뭐 이게 전부 1 처리되니까 2분의 이렇게 처리되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이 되지는 않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다음 4는 더 이상 조사하지 않습니다. 세제곱이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뭐 3번마다 규칙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3번 중에서 이제 2번 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이제 200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면 3, 6, 18 처리해주면 20 그러니까 3, 6, 18 이렇게 처리되고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일단 66번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개가 남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한 번 반복될 때마다 1, 2 이렇게 2번씩 나오는 거니까 66 곱하기 2를 처리해서 2, 6, 12, 2, 6, 12, 132번이 일단 나오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인데 이게 순서적으로 보면 1, 2 해당하니까 2번 다 되는 거죠. 여기다 2번을 또 더 더하게서 134번입니다. 이렇게 좀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조금 이제 재미있게 이제 문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가장 기본적인 이론 항목들이 좀 중요한 겁니다. 주어진 식 정리해서 이렇게 좀 기본적인 학습들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하죠. 두근합, 두근곱. 근데 이번 문제는 이게 좀 아쉽게도 안 써먹었네요. 대신 이제 2차식, 3차식
특히 이제 지금 2차 시기에서 여기 생긴 부분에서 이제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이런 부분들을 이항시켜서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4제곱은 또 세제곱은 1이라 이용했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자, 이렇게 주어진 식을 뭐 그때 맞춰서 근데 이 말이 어려운 거죠. 그때 주어진 식에 따라서 식을 좀 변형해야 된다. 뭐 이런 거니까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좀 연습을 해둬야 다양한 형태의 변형에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세 직선 쫙쫙쫙 조져 있는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때 모든 상수 A값 합을 구해달라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직선 3개가 딱 나오게 되면 이 안쪽에 이렇게 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언제 또 삼각형이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평행인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직선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고, 그 다음 또 다른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세 직선이 이렇게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이 존재할 때, 그 다음 이제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런 경우를 좀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어진 식에서 일단 기울기부터 좀 조사하겠습니다. 기울기가 2가 되겠고, 두 번째 직선에서는 기울기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1. 이미 이제 두 부분들은 이제 기울기가 다르군요. 그럼 세 번째 직선에서 기울기가 A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제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 미지의 이 기울기 부분들이 앞에 있는 직선 기울기랑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같아지면 되겠죠. 그럼 이제 A 값 두 개가 2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좀 평행인 경우 해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한 점에서 만날 때 이걸 좀 풀어야 되는 거니까 2x-y 플러스 3은 이꼴 제로,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마이너스 6은 이꼴 제로 해서 연립방정식을 열심히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3x 마이너스 3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좌표가 뭐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x 값이 1을 이렇게 대입해 주는 거니까 y 값은 그러면 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1,5라는 점이 나오는데 이 점이 이제 세 번째 주어진 직선에 좀 지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입하니까 a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그러면 6이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a 값 구해가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 값이 3개가 나왔는데 이 3개의 값을 또 모두 다 더하기 하라 이런 얘기죠. 이쪽에서는 뭐 1에다가 6 더하기 하니까 뭐 7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무엇을 구해가는지 평행일 때,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부분만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풀이 자체는 좀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직선은 A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납니다. 그럼 이거부터 처리할까요? A값에 관계없이 그럼 A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런 형태니까 A에 x-3 처리해주면 되겠고 플러스 2-y는 이꼴 제로 해서 0,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x는 3, y는 2 y는 2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두 직선의 교점 P, 교점 P. 근데 교점하고 교점 구해야 되는 거군요. 교점하고 이 우리가 구한 P하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처리된 거죠. 그럼 또 연립방정식도 해야 되네요. 3x 플러스 y 플러스 2는 이꼴 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5y 마이너스 3은 이꼴 제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어느 값 구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위쪽에 그냥 5배 하죠 뭐. 그러면 15x 플러스 5y 플러스 10은 이꼴 제로 해서 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빼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13x가 되겠고 빼니까 더하기 13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x값은 뭐 마이너스 이렇게 가볍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x값 마이너스를 나왔으니까 그럼 y값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되면 y값은 그럼 1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됐죠? 자, 그럼 또 좌표를 또 구했습니다. 이때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라. 그럼 이제 기울기 차니까 뭐 x 빼기 더하기 1 대에다가 2 빼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기울기는 뭐 4분의 1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가볍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원래는 뭐 두 직선의 교점과 뭐 새로운 점 P점 지나는 거니까 뭐 한쪽씩에다가 n배해서 풀어가는 뭐 그런 형태의 이론에서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교점을 직접 구해가서 풀어가는 것이 더 빨리 풀어가는 거니까 실전 문제 풀이는 지금 제가 설명한 형태로 풀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풀이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m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모든 실수 x니까 뭐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죠. 자, 요 부분들은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 이항시켜서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러니까 2차식이 이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뭐 판별식 D 조사라는 얘기인 거죠. m제곱 마이너스 4m 처리한 것이 0보다 작아야 되겠고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m값 범위를 구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은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2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2-m 또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똑같은 일은 적용되는 거군요. 그럼 판별식 D 해주니까 m제곱 빼기 4배의 8배가 되겠네요. 2-m에서 또 0보다 또 작거나 같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m제곱 플러스 8m 마이너스 28, 1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28, 16 되는 거죠. 플러스 8x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됐죠? 와, 근데 요게 인수분해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오호, 그렇군요. 이 부분 좀 신경 써야 되는 거군요. 자, 위쪽은 범위 자체가 뭐 인수분해해서 n 값이 뭐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값은 좀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아, 요게 인수분해가 안 돼서 살짝 좀 당황스럽군요. 뭐 그럼 뭐 근해 공식이죠, 뭐. 마이너스 4 짝수 공식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고 루트 얼마가 되는 건가요? b-16 마이너스 ac 플러스 32 이렇게 처리니까 32? 그냥 32 써놓는 게 어떤 숫자 판별하는 데 더 좋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이제 5.xx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25, 36이 안 되는 거니까 대략 이런 숫자라는 것을 좀 감을 잡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범위 표시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위쪽에서 0보다 작거나 범위가 사이 범위였는데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죠. 큰일 나겠습니다. 5죠. 자, 0하고 4하고 범위 표시를 좀 해가면 되겠고 지금 여기 표시해야 될 것이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1점 얼마죠? 여기가 1이 있다면 1.xx 이런 형태가 되겠고 이쪽은 뭐 음수 쪽이니까 음수 작은 형태 범위에서 이렇게 표시해서 공통 범위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32 4 루트 2 이렇게 되는 값인데 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만족해주는 정수 개수는 당연히 이제 0하고 1하고 이제 몇 개가 되겠죠? 2개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아, 처음에 앞쪽 거 풀 때는 뭐 기분이 좀 좋았는데 뒤에 게 이제 숫자가 지저분해서 조금 좀 찝찝하네요. 그죠? 자, 큰 틀 이론 부분 주어진 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부등식 해석은 형식 2차 함수 그래프 모양을 좀 이용해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접해도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도 되고 만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판별식 D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이론 정리하는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밑에도 이제 똑같은 이론이 틀리니까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제 범위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 마지막에 좀 신경 써야 될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좀 제가 좀 당황을 좀 살짝 했는데 여러분한테 좀 당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무지 쑥스러운데 자, 뭐 2차 방정식이 2차 부등식 형태로 된 그런 2차식이 항상 뭐 인수분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가 이렇게 좀 너무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동원구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점 S호 원의 근 두 접선의 접점을 PQ라고 했을 때 PQ기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뭐 보편적인 풀이는요, 밖에서 접선을 이렇게 극계에서 만나는 점이 나오게 되면 중심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직각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중심 좌표가 그러니까 이 거리가 일단 5가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는 여기가 반지름이니까 루트 10이 되겠고 그러면 피타고라스에서 이 길이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25에서 10을 빼니까 루트 15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쪽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사실 이걸 연장하게 되면 이제 여기가 P점이라고 했을 때 반대편 쪽에 접선되는 부분이니까 여기가 이제 Q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를 H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PH 길이를 구해가는 것이 이제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구할까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15하고 루트 10 두 개를 열심히 곱하기 한 거하고 PH하고 5를 좀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곱하기 한 거고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되죠? 같겠습니다. 되죠. 뭐 2분의 1을 좀 뺐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 구해가는 형태를 이용해서 되죠. 그래서 이제 pH 길이를 구하게 되면 자 5분의가 되겠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3 곱하기 루트 5에다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5 해서 이제 5 이렇게 소가 되는 거는 루트 6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2배의 pH 이 부분이 이제 PQ 길이가 되는 거니까 PQ 길이를 구하면 이제 이거 이제 2배. 그래서 이제 2 루트 6 해서 답을 구해가는 것이 뭐 도형에서 풀어가는 이제 그런 보편적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이런 풀이법 말고 또 다른 풀이법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제 5원 이렇게 됐을 텐데, 밖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점을 이제 PQ라고 이렇게 처리해 준다면 요게 PQ 이렇게 지나는 요 직선 방식을 이거 이제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요 극선의 방정식이 이제 약간 공식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꼴 r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 밖에 있는 점 x1, y1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면 이 극선 방정식이 x1, x 더하기 y1, y는 이꼴 r제곱 이런 형태가 처리가 돼서 매우 쉽게 좀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도 문제 적용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3y는 10 이런 형태 가볍게 나오죠. 그래서 뭐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10은 이꼴 제로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겠고, 이런 식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딱 구해서 그럼 이제 반지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반지름이 루트 10 돼 있으니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길이를 구해가지고 이제 또 2배 해서 처리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중심 잡히고 또 0,0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거리를 구하게 되면요 5분의 10 이렇게 더 절대값 쫙 뒤처리되니까 이게 2가 되거든요. 됐습니까? 요 거리가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당연히 피타고라스에서 이제 루트 6 이렇게 나오겠죠? 10에서 4를 빼는 거니까 거기서 2배에서 또 2루트 6 이렇게 처리돼 가는 거니까, 자, 극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이런 방법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이게 지금 원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편리하게 나와 있으니까 뭐 극선 방정식 만드는 게 매우 현명하게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극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좀 풀이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도 기억을 좀 잘 해서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좌표 평면에서 정삼각형 ABC 꼭지점 A 좌표가 주어져 있고요. 무게중심이 원점으로 무게중심이 주어져 있네요. 한 변 길이를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정삼각형 이렇게 돼 있을 때 무게중심하고 변 길이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봐달라 이런 얘기죠. 자, 무게중심 하려면 이제 중선의 교점인데, 자,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이 있겠죠. 중선들을 한번 그으면 되겠고, 그러면 2분의 1 a에다가 이 길이가 이제 뭐 피타고라스 해주면 2분의 루트 3에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럴 때 이제 무게중심 하게 되면 2대 1 되는 이런 성질이 있는 거죠. 이런 점을 a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무게중심 g라고 해주면 지금 이제 ag 길이가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루트 3a에다가 뭐 2대 1이니까 뭐 3분의 2를 차지해 주는 거죠. 이렇게 약분해 주는 거니까 3분의 루트 3a 요 형태가 이제 바로 뭐다? ag 길이가 되겠다. 이런 형태를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원점하고 4,4 돼 있으니까 이 ag 길이에 해당하는 3분의 루트 3a 처리되어 있는데, 이 길이에 해당하는 게 이제 4루트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것은 루트 3분의 3, 4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12 루트 이렇게 처리되죠? 그럼 뭐 유리화를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이제 루트 3을 또 이렇게 곱하게 줄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3도 약분되니까 4가 되겠고 루트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된 것 같습니다. 자, 4 루트 6이 한 변 길이가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 뭐 이렇게 좌표를 뭐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 지금 정삼각형에서 한 변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지금 ag 길이를 구해갈 때 이제 3분의 루트 3a가 된다라는 이 과정까지, 그러니까 뭐 2대 1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중선의 교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중선을 또 구해야 되는 거고 직각삼각형이 될 거니까, 그죠? 자, 이런 관계들을 좀 이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별표를 해줘야 되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돼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정삼각형 뭐 도형 자체가 좀 우리가 좀 쉽게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니까 자신감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 x좌표가 2보다 크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이런 건 뭐 2차 방정식 공부할 때 근분리 그런 형태하고도 좀 유사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함수인데 2보다 큰 곳에서 두 곳에서 만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뭐 가장 먼저 뭐 판별식 조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이 조금 x제곱에 빼기 2 튀어나가서 a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해 입은 건가요? 이렇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판별식 D 좀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4에 제곱 마이너스 ac 2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두 점 맞는다 0보다 크다 해주면 되겠고, a제곱 마이너스 8에 10a 플러스 16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은 범위가 2, 8,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범위 표시도 깔끔하게 되겠습니다. 2하고 8하고 해서 8보다 크다 2보다 작다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판별식 D 이런 거 첫 번째로 하나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해야 될 항목이 또 뭐죠?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대칭축이죠.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를 문제에 좀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 2a분의 b 해주니까 a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는데 이 대칭축이 당연히 2보다는 좀 큰 쪽에 있어야 되니까 2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a 값은 6보다 크다 이런 결과를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6보다 크다 이런 쪽 형태가 되니까 일단은 뭐 오른쪽 부분에서 오른쪽 부분에서 정답이 좀 생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해야 될 이론은 또 뭔가요? 자,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때 2를 대입했을 때 이 함수 값이 뭐가 돼야죠? 양수가 돼야 되죠. 이런 항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2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함수 값 해주니까 얼마가 되는 건가요? 4가 되겠고 2 공통이니까 마이너스 4에 a 마이너스 4 처리되겠고 플러스 2에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 부분들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a 0보다 작다가 되겠군요. 그러면 여기 이제 16에다가 2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a 값은 10보다 작다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구해간 범위들을 뭐 1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공통 부분은 이제 8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8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차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뭐 2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근분리,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이렇게 돼 있죠. 판별식, 대칭축, 그다음에 함수값.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이론이라는 사실 좀 확실하게 좀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항목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에 따라서 뭐 문제 읽어보면 뭐 지금 근들이 2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 대칭축이 뭐 2보다 뭐 작다 반대편에 가 있고 뭐 이러진 않겠죠. 그 다음에 2를 이렇게 집어넣을 때 함수값이 뭐 그래프를 그려져 있는데 그래프가 또 뭐 0보다 작다거나 이런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등호 방향까지 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항목들을 좀 기억을 해서 항목 자체를 빠뜨리면 큰일 나는 거니까 항목들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론들이 머릿속에 있도록 학습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살펴봅니다. 연립부등식 요 열심히 풀어서 자연수인 해가 한 개일 때 상수 A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차 부등식 열심히 인수분해서 범위 표시해야 되겠죠? 1, 2, 1, 5 마이너스 붙여서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5 0보다 크다 해서 쫙 범위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2분의 5보다 크다 해서 범위 표시하면 되겠죠. 깔끔하게 좀 처리해야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x제곱 a 마이너스 3x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 2 공통 끄집어내면 되죠. a 마이너스 1 처리해서 0보다 작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되는 건가요? a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a 마이너스 1 0보다 작다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2라는 값이 생겼는데 자연수인 해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범위 표시 1 마이너스 a를 쳐주면 되겠고 이제 자연수가 하나 생겨야 된다는 얘기 이쪽에 이제 3이라는 숫자가 좀 생겨야 되겠군요. 그럼 끝난 것 같습니다. 1-a의 이 값은 3보다는 커야 되겠고 그렇다고 무작정 커지면 안 되겠죠. 자, 4보다는 작아도 되는데 이 구멍이 뽕 뚫려서 하니까 이 숫자 자체가 4가 되더라도 범위에 4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4까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값의 범위 이항시키면서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이 부분 풀 때 그럼 어떻게 되죠?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겠고 이 값을 풀게 되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걸까요? 해서 범위를 표시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러니까 1번의 답에 있는 그런 문제 유형. 됐습니까? 이게 문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살짝 좀 인수분해가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팍 들어서 좀 살짝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조금만 꼼꼼하게 잘 점검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두 점에 대하여 PA, EPB, 이거 이런 거 나오면 좀 이렇게 해야 되겠죠. PA 대 PB, 거리 B가 몇 대 몇? 2대 1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A, PB, 거리 B가 2대 1인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제 더하게 해달라?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해석을 좀 잘 해야 되는데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 B가 2대 1인 점의 자취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 부분들이 뭐죠? 내분점과 물론 AB 두 점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다 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학습해야 될 그런 항목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A, B 두 점이 내분점, 외분점, 물론 이제 B는 이제 2대1 내분점, 외분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을 이제 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라는 그런 항목인데, 이런 항목이 좀 학습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내용인 거죠.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 굳이 공식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2대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원점이 되는 것 같고, 이 거리가 3인데 2대1 외분하면 3만큼 더 간 좌표가 되니까 4 해주면 이제 2대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외분점 해서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중심 좌표는 여기에 이제 중점이니까 2,0이 되겠고, 반지름 얼마가 되겠습니까? 반지름 2인 이러한 원이 되겠죠. 되셨죠? 자, 이런 원에서부터 그럼 직선까지 거리. 뭐 그 다음부터 배워야 될 뜻들이 이런 겁니다. 원 주어져 있는데 직선 이렇게 됐을 때 거리 최대 최소, 그럼 이제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구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반지름 뺀 최소, 반지름 더하기 한 최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직선의 방정식 4x 플러스 3y 플러스 12는 이꼴 제로 놓고요. 2,0에서부터 거리를 좀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5분의 2를 대입해 주니까 8 더하기 12 해서 절대값 처리해 주면은 20이니까 거리가 4가 나오겠고요. 요 거리가 4가 되겠죠. 이때 이제 반지름을 좀 더하기 빼기 해야 되는 거니까 4 더하기 2 해주면 최대값이 되겠고, 4 빼기 2 해주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온 결과 두 개를 또 다시 어떻게 해달라?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럼 뭐 답은 뭐 8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 부분들이 핵심인 거죠. 자, 두 점 됐을 때, 야, 거리비 이렇게 되는 이 부분들, 두 점을 2대1로 내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처럼 원이다. 이 해석을 좀 정확하게 잘 해서 내분점, 외분점을 구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x, y 해가지고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풀더라도 결국 이 원 방정식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불편해지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 사실 이제 우리가 원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쉽다는 건 아니고요. 내용 자체는 좀 까탈스럽지만 이게 이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니까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좀 쉽게 풀어가는 부분들이 연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풀 때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이런 문제의 형태가 이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또 풀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점과 직선 거리, 점과 직선과의 거리,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풀어간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이제 원 관련 문제 풀이하는 풀이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8번 이어집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주어진 절대값 두 개짜리 부등식이네요.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FAB라고 한다. 아하, 여기 이제 들어가는 숫자, 요거 A, B, 요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군요. 그럼 이런 식을 좀 만들어야 되는 얘기는 뭐죠? 그럼 절대값 x, a 자리에 x-n이 들어가 있고, 저쪽 보면 이제 n 플러스 4가 들어간 거죠. 열심히 이런 걸 풀어달라 이런 얘기네요. 또 함수 표현 나가지고 우리 좀 당황시키는 건데, 에이, 그냥 진작 이렇게 그냥 놓고 풀어가면 더 나을 텐데. 자, 이제 열심히 좀 하면 되겠습니다. x 값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n에서 n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n은 이렇게 소호가 되겠고, 그러면은 x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x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럼 공통 범위가 되니까 0보다 작다 해서 범위를 썩 구해놓으면 되겠고요. 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으면 여기 어떻게 되죠? 하나는 양수를 풀리고 하나는 여전히 음수를 풀어야 되겠죠? n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소거가 되고, 그러면 이거 뭐 항상 성립이네요.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처리되니까 주어진 값이 범위 되겠고, 그럼 이제 x 값이 n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면 둘 다 양으로 풀려가는 거니까 x-n, n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2x, 2n 플러스 4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은 n 플러스 2보다 작다. n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결합시키면 되죠. 그래서 이제 최종 범위 나온 이 세 개를 이제 우리가 결합하면 최종 범위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러면 n 플러스 2보다 어떻다? 작다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열심히 범위를 구해갔는데, 자, 만족하는 이제 자연수 n을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정수 개수가 이제 몇 8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자, 정수 개수를 되는 이 사이에 그럼 정수가 몇 개 있을까요? n 플러스 2 빼기 더하기 2 이렇게 되고, 그죠? 한 숫자를 뺀 다음에 또 다시 빼기 하나를 더 해야 되겠죠.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이제 n 플러스 3이 되는데, 이게 이제 8개다 라고 좀 문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n은 얼마였다? 5였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절대값 두 개짜리 열심히 이제 관련한 범위를 이렇게 나눠서 풀이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 되는 그냥 무난한 문제 패턴인데 그냥 중간에 이게 뭐 함수 표현 이게 FAB, FNN 그래 봐요. 여기 A 자리 B 자리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이 식을 쓰면 되는 거니까 뭐 당황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8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개수 구한 부분입니다. 범위 이렇게 구했을 때 우리가 개수 구한 겁니다. 라는 이 표현만 좀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좀 저런 함수 표현 이런 거에 너무 좀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그 기호에 좀 대처해서 처리를 해가면 좀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조금 기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까탈스러워졌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3차 방정식 오호 문자가 많이 들어서 뭐 복잡해 보이네요. 자, 근 알파 베타 감마 조제인데 크게 순서져 있으면 완전 땡큐입니다. 그 다음 소수 와우 아주 중요한 정보가 그렇게 써있네요. 자, 서로 다른 소수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 3차식이면 인수분해를 문자가 있더라도 해야 되겠죠. 열심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근을 열심히 구해가는데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제일 작은 근부터 좀 처리해야 되는데 소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2부터 조사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얼마를 조사하면 되죠? 3을 또 그 다음에 또 조사해주면 되겠죠. m 플러스 2 되겠고 마이너스 2m 플러스 4 처리되게 되면 3m 플러스 1 되겠고 2배 해주는 거니까 6m 플러스 2 처리해서 역시 소수에 처리되어 있죠. 된 것 같습니다. 그럼 x제곱 2 마이너스 mx 그 다음에 3m 플러스 1 이렇게 제로 해서 이제 2차식 나오겠고 여기서 이제 뭐 베타하고 감마 두 개의 근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우선 좀 알아보면서 m-2 처리해주면 되겠고 베타 감마 처리해주면 3m 플러스 1 처리되겠고 우리가 이제 베타 감마 이런 걸 구해가니까 m 값을 소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3배의 m 값을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2 해서 대입을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식이 얻어지는 거죠? 베타 감마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3 감마 6의 7 이렇게 얻어지는데 자, 이제부터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문자는 베타 감마 두 개인데 식은 하나가 되겠고 이게 이제 부정방정식이라는 거죠. 부정방정식 이런 형태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부정방정식 풀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건 이제 뭐 문자 조건들이 이제 풀이법을 결정해 주는데 뭐 정수 조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인수분해 꼴을 이용해야 되겠고 그죠? 실수 조건 이렇게 돼 있으면 뭐죠? 뭐 제곱 더하기 제곱 이런 형태 꼴 이용하거나 그다음에 뭐죠? 판별식 t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좀 처리해 가야 되는 그런 건데 지금은 뭐 소수인 형태니까 뭐 자연수근이니까 정수 범위에 있는 거니까 인수분해 꼴 형태를 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베타 문자가 좀 인수분해대로 만들 겁니다. 이렇게 그죠? 베타 감마 하면 이제 베타 감마에 놓으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3 감마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처리해주면 되겠고 곱하기 해주면서 9 생긴 부분들이랑 7이랑 더하기 해주니까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두 개를 열심히 곱하기 해서 16을 만들어라. 물론 이제 또 뒤쪽에 있는 값이 더 큰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1 곱하기 16 이런 것들은 이제 조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8, 16 44, 16인데 44 다 나오니까 뭐 조사 항목이 뭐 두 개밖에 안 되네요. 저 위쪽이라면 베타 값은 4가 되겠고 그럼 벌써 안 되죠. 뭐 소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사하면 베타 값은 5가 되겠고 감마는 1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 부분들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5하고 11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 알파 2 있었고요. 그럴 때 이제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감마를 구해라 그러면 이제 2에다가 10에다가 여기가 11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그러면 이제 23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처음에 문제식을 봤을 때 당황할 소지가 아직 여지가 무지 많습니다. 3차식에 이제 미지수가 뭐 이렇게 뭐 세 군데에 문자가 쫙쫙 들어가 있고 당연히 좀 당황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인데 다행히 뭐 세 근은 이렇게 소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당연히 뭐 3차는 뭐 인수분해가 하나 꼭 이루어져서 실근을 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때 이 부분들이 소수가 되는 거니까 이제 2부터 조사한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안 됐으면 그 다음에 3이나 그 다음 5 이런 식으로 아마 조사를 좀 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해서 좀 처리가 됐고 그 다음은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2차식 근이 이제 베타 감마 또 소수가 되는 거겠고 근과 계수에 만들고 이제 여기서 이제 부정방정식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의 레벨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그런 이론이 되는데 역시 부정방정식으로 어떻게 풀어가는지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돼서 제가 좀 살짝 좀 이론 정리했으니까 이번에 이런 것들 좀
점검해서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확실하게 좀 복습을 잘 해서 뭐 실력을 좀 쌓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좋은 문제였습니다. 20번 이어집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2분의 1, 이 주어진 이차함수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자, fx가 fn보다 크다. 일단 이차함수가 fx가 최고차가 0이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값이 m보다 항상 커야, 이 부분이 m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fm 이 값보다 항상 다 커야 되겠다. 뭐 대칭축이 m이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와, 그럼 g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대칭축이 이렇게 구성되겠다. 그럼 이제 둘의 이제 대칭축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얘기겠고, 최고차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래프를 좀 보게 되게 되면 요게 이제 f라고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뭐 g라는 그래프는 그럼 또 어떻게 그리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대칭축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뭐 그려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최고차가 좀 커지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fx가 더 큰 범위가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이제 5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거에 만나는 점이 정 가운데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그럼 이제 m 값이 2라는 것까지도 자연스럽게 좀 해결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근 좌표도 나와 있으니까 좀 우리가 좀 그럴싸하게 좀 식을 쓸 수도 있겠는데요. 나중에 또 풀어야 될 게 fx 빼기 gx니까 fx 빼기 gx라는 식을 좀 만들어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최고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f 이렇게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처리해주면 되겠고, 만나는 좌표 자체는 이거 주어져 있는 거니까 x 플러스 1 그냥 이렇게 쓰죠. 뭐 x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전개 안 해도 그냥 되겠죠. 이렇게 형태를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종 풀이도 다 되겠는데요. f2 빼기 g2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식에다가 뭐 2를 좀 대입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3 되겠고, 2를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전부 다 곱하기 해줄 거니까, 그럼 이제 플러스로 바뀌면서 2분의 27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럼 이제 풀어가 볼까요? 10 곱하기 m은 2였고, 그 다음에 2분의 27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 다 끝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이 하나 좀 약분하고 계산해서 270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중간에 좀 해석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뜻, 주어진 이 함수가 있는데 m을 집어넣을 때 이 값보다는 항상 다 커야 되겠다. 그럼 이제 이게 m 값에서 최소가 되는 거니까 이 함수 뭐 어디서 갖겠습니까? 꼭지점 갖겠고 꼭지점 x좌표가 m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대칭축, 그게 이제 fx, gx가, 그래서 또 이 m 값이 서로 이제 똑같다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fx가 더 큰 부분, 윗부분 되는 이런 부분, 이 부분 이제 더 큰 이런 형태니까 만나는 좌표들도 있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뭐 대칭 관계가 있으니까 특히 절 가운데 해당하는 대칭축, 즉 m 값이 2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함수 모양식 동시에 좀 알아갈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 참수니까 뭐 이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우리가 이제 조금만 좀 노력을 기울여서 집중해서 문제를 해석하려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라는 것을 이번 또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1번 함께 살펴봅니다. 그림과 같이 원 위에 있는 두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원 위를 움직이는 점 C에 대해서 삼각형 넓이가 언제 최대가 되겠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A, B 값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A, B 이 부분들 뭐 길이를 열심히 좀 구해야 되겠고요. 당연히 이 부분들을 우리는 또 밑변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자, 길이를 좀 구하게 되면 어떻게 겠습니까? 4제곱 되겠고, 이 부분들은 이제 8제곱 처리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4 루트 5 해서 AB 길이를 먼저 구하고, 자, 그 다음 이제부터는 그럼 밑변 고정되어 있으니까 높이가 좀 최대가 돼야 되는데, 높이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그럼 뭐죠? 당연히 중심을 지나는 이런 선들을 좀 이렇게 그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절대 이 부분들은 이제 반지름 이렇게 처리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또 AB 직선 방식도 필요한데요. 와, AB 직선식이 필요하네요. AB 직선식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기울기를 좀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0에서부터 4까지 바뀌니까 4분의 마이너스 5부터 3까지니까 8 이렇게 처리하겠죠?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까 y는 기울기에다가 y절편 마이너스 5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있고 제로 해서 직선 방식 만들었습니다. 왜 열심히 이렇게 식 세우냐고요? 0,0에서부터 거리를 구하려고 그런 거죠.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5분의 마이너스 5의 절대값 처리해주는 거니까
거리가 이제 루트 5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삼각형 ABC 넓이 2분의 1 밑변 길이가 아까 열심히 구해놨죠. 4루트 5 구하면 되겠고, 자 이제 높이가 언제가 최대가 되느냐? 중심에서부터 이 거리에다가 그 다음에 뭐를 더하면 되죠? 반지름 길이를 좀 더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반지름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반지름 길이가 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루트 5에다가 5 더하기 루트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열심히 이제 곱하기 해주면 이게 10루트 5가 되겠고 뒤에는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된 것 같습니다. 10을 저 공통권에서 이렇게 처리해줘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가 되겠습니까? 10루트 5 더하기 10이니까 이제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원 위에 점이 있을 때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는 그런 모양 형태가 언제냐 라고 돼 있을 때 밑변 길이로 고정되어 있을 때 중심에서부터 거리 해주고 이제 쭉 연장해 가지고 변 꼭대기 가는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먼 거리가 되겠다. 사실은 뭐 이 부분들이 뭐 평행이동에서 뭐 평행이동을 쭉 해가지고 접하게 되는 이 모양 찾는 건데 이게 이제 서로 수직 관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중심을 통과하는 그런 경우다라는 이 부분들을 이해해가는 것이 이 풀이의 좀 핵심이 돼가는, 즉 도형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해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돼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2번 동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지 않는 직선이 있는데 직선 위에 또 거리가 이렇게 루트 5가 주어져 있습니다. 두 점 AB가 있습니다. 직선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넓이가 넓이의 최소값이 5가 되도록 이제 조건이 좀 많은데요. 이렇게 돼 있고 직선이 있는데 넓이가 최소가 될 때는 이 부분을 좀 평행이동해서 딱 이렇게 만나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어디인가인지 모르는데 그냥 AB라고 이렇게 잡아놓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넓이를 만들었는데 이 넓이가 또 5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좌표도 좀 알아야 되겠고,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이 직선 거리를 좀 이렇게 구해서 이제 높이를 좀 처리해야 되는데 일단은 밑변 길이가 2분의 1에다가 밑변 길이가 루트 5인데 그럼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죠? 5가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약분하면 되니까 이 높이 부분들이 그러면 뭐 2루트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높이가 2루트 5.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함수식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직선에 접하는 부분부터 구해야 되겠죠? 접하는 부분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부터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y는 그림이 엉망이네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x면 길이 방향도 반대가 돼야 되는데 에이 참. 뭐 좌표를 몰라서 이렇게 해서 만나는 점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n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n 이렇게 처리되겠죠. 근데 뭐 n값 구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중근 갖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모양 형태로 좀 정리가 돼야 되겠죠. 여기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좌표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최소가 되는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라는 점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겠고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원래 직선 갔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y는 이꼴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정리해서 이 거리가 이제 2루트 5가 된다를 풀어야 되겠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이꼴 0. 그럼 이제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루트 4 더하기 1 하겠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준 거니까 마이너스 그럼 부호를 좀 다 바꿔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 거리가 얼마가 되죠? 거리가 2루트 5요. 2루트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k 플러스 4가 되겠고 루트 5를 곱하기 해주니까 10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k 플러스 4 값은 한 번은 10이 될 수도 있겠고 k 플러스 4 값은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는데 k 값은 그러니까 6 또는 k 값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k 값은 마이너스 14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정답은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4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왜 6은 안 되는 걸까요?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좀 그래프를 제가 좀 더 좀 약간 좀 정밀하게 그려가게 되게 되면 이게 지금 함수식이 x제곱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3되게 이렇게 이차함수 그려져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점 좌표 자체가 아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점이었고요. 그때 이제 뭐 직선 자체가 y 절편 자체가 당연히 이거보다 아래쪽에 있는 그런 함수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AB 이렇게 되는 거리가 되겠죠. 뭐 y 절편이 뭐 위에 가죠. 플러스 이렇게 된 이건 안 되죠. 그래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참수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라고 돼 있죠.
그래프와 만나지 않는 직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들 때문에 마이너스 14가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뭐 이런 부분들도 사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평행이동에서 이제 만나는 이제 가장 거리가 짧아질 수 있는 좌표에 대한 이런 개념도 생겨야 되는 뭐 그런 문제 패턴,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좀 또 22번 역시 복습을 좀 잘 해야 될 그런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원래 그림은 제가 뭐 기울기 부분을 좀 아래쪽 형태처럼 이렇게 처리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이론 설명을 좀 쉽게 하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연습장에다 연습할 때는 이 기울기까지 좀 고려해서 연습을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고요. 22번 동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앞에 또 좋은 문항들 복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동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